오랫동안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했던 한 유튜버가 유시민, 김어준 같은 기존 스피커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과 김어준을 비판하려면 실력을 키워라. 이 말은 얼핏 보면 상식처럼 들립니다. 정치를 비판하려면 공부도 해야 하고 논리도 갖추어야 한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정면으로 흔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의 자격은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닙니다. 오직 논리와 근거입니다. 그런데 실력을 갖춰야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을 비판하려면 그만큼의 권위를 갖추고 와라. 이것은 민주주의의 토론 구조가 아니라 위계 구조입니다. 위계 구조. 네. 위는 권위할 때 위지요. 네. 지금 민주진영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서는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지층입니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 남성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주진영으로 유입됐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팬덤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치 사회학적으로 보면 세대 교체와 담론 권력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자마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스피커 권력, 즉 오랫동안 민주진영 담론을 이끌어온 인물들입니다. 유시민, 김어준 같은 인물들이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구조입니다. 이들의 팬덤은 새로운 스피커를 향해 연일 공격을 퍼붓습니다. 갈라치기다, 실력이 없다, 진짜 민주진영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이제 급기야 하게 됐습니다. 비판하려면 실력을 키워라. 이 말이 왜 위험한가?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비판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누구나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의 자격을 실력이라는 기준에 묶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비판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도 결국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민주주의는 토론이 아니라 권위 체제가 됩니다. 확증 편향의 정치. 최근 유시민 씨의 발언도 비슷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말을 다시 들어보면 결국 내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확증 편향의 선언입니다. 이미 자신이 옳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다른 의견을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 순간 토론은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팬덤 정치의 위험. 또 하나의 문제는 군중 정치입니다. 특정 인물에게 강한 팬덤이 형성되면 그 인물을 비판하는 순간 논쟁이 아니라 집단 공격이 시작됩니다. 논리 대신 충성이 작동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게시판에 저를 두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곳에 와서 조회수를 늘려주니까. 네, 이것은 어느 진영이든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공론의 장이 토론의 장이 아니라 충성 경쟁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선이 남긴 교훈 무엇이었습니까?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2030 남성 유권자의 집단적 이탈이었습니다.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세대가 왜 돌아섰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젠더 정치 갈등도 있습니다. 젠더 정치 갈등, 페미니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문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이찍남이라는 조롱이 등장했고 정치적 불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찍남이라고 한 순간 설득은 끝났지요. 남은 것은 반발뿐이었습니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이찍남이라고 한 말. 자격을 갖춰야만 비판할 수 있는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20대 대선 이재명 패배 또 윤석열 승리의 1등 공신은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옳았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윤석열 당선이 옳았음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문어게인이 아니라 윤어게인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책임없는 영향력입니다. 정당의 공식 정치인이 아닌 외부 스피커가 당내 권력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담론을 장악하는 구조, 이 구조는 민주적 책임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있는데 책임이 없다면 정치 구조는 왜곡됩니다. 지금 필요한 변화 무엇입니까? 책임 정치 아닙니까? 저 책임 없는 두 사람 김어준, 유시민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지금 민주진영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인물 갈등이 아닙니다. 세 가지 충돌입니다. 첫째, 세대 충돌. 둘째, 담론 권력 충돌. 셋째, 정치 방식의 충돌. 과거 운동권 정치 문화와 새로운 세대의 실용 정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토론이 가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 민주주의는 누가 옳은지를 미리 정해놓는 체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체제입니다. 과거에 옳았다가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틀린 사람이 나중에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토론이 아니라 권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민주진영이 정말로 강해지려면 필요한 것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 문화일 것입니다. 새로운 목소리를 억누르는 진영은 결국 스스로 늙어갑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패배가 아니라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은 동접자가 30만이라고 하대요. 지금 우리는 얼마입니까? 3,000명 됐나요? 예. 실력을 갖추라는 말, 예. 마음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동접자가 정의의 척도, 실력의 척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